안녕하세요. 어린이날의 랜드 엽기토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린이날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이모 저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린이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엽기토끼님, 오늘의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네, 오늘 또 그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무거운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무슨 무거운 이야기죠? 네, 우선 첫 번째로 오늘이 4월 10일이에요. 네, 네, 4월 달이 되면 매년 저는 떠오릅니다. 4월 16일 사건이요. 네, 올해로 9주기가 된 사건인데요. 네, 랜드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랜드님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돼서 수학여행을 가요. 네. 제주도로 갈 수도 있고요. 백두산으로 갈 수가 있으려나? 여하튼 머나먼 곳에 버스 타고 아니면은 기차 타고 아니면 배를 타고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는데 네. 갑자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가 나가지고 기차가 딱 뒤집어졌어요. 네. 뒤집어져서 이제 문도 다 전기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문이 다 안 열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네. 근데 이제 기차가 한 몇 시간 뒤에 폭발을 네. 할 거래요. 불이 크게 나서 이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네. 랜드님은 어떨 것 같아요? 119에 전화하고 112에 전화하면 출동을 해서 도와줄 것 같다라는 신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긴 하겠죠, 당연히. 네, 저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굉장히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상위권의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들 것 같고 몇 시간 뒤면은 몇 시간이면은 5분 10분도 아니고 충분히 전부 다 구출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네, 2014년 4월에도 그랬어요. 2014년 4월에도 제주도로 가는 배 안에서 배가 서서히 빠른 속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천천히 침몰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은 당연히 너무도 쉽게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초고속으로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겨진 동영상을 보면 일부의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을 쳐요. 우리 이러다가 설마 죽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낄낄낄낄 웃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도 당연히 매우 천천히 침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 구조할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다 고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침몰이 시작하고 나서 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어요. 침몰이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4월 16일에 침몰하기 시작해서 4월 18일에 완전 침몰을 했어요.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침몰된 이후에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어요. 침몰 전에 빠져나온 아이들 제외하고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의 시대에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무려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오늘 4월 10일이라서 며칠 뒤면 4월 16일이라서 이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 랜드님이 완전히 깐난애기였고 랜드님을 옆에 재우면서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뉴스를 봤어요. 네, 그래서 올해 세월호 9주년이에요. 네, 어린이 여러분들은 세월호 사건을 기억을 해줬으면 하고요. 이걸 왜 기억을 해줬으면 하냐면요. 안전 불감증. 그리고 아무리 그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어도
네,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철저히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위험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빠져나올지 늘 안전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했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요. 처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나게 그냥 감옥에서 평생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세월호의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들밖에 없어요. 왜요? 구조자들은 그 해경도 구조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는 약간 굉장히 좀 황당한 대목이었고요. 왜냐하면 선장이 잘못됐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나 기차나 버스 기사나 기차 운전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고의적으로 나쁜 의도로 사고를 냈다 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조자들의 구조 시스템도 분명히 엄청난 잘못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해경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그 해양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청 사람들을 이제 욕하기 시작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뒤에 네. 해양경찰청 해체를 발표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 랜두님 초등학교 옆에 그 조그마한 파출소가 있잖아요. 네. 그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경찰분 한 분이 이유 없이 어떤 아이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경찰의 본부를 망각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파출소를 없애는 게 맞다라고 보나요? 아니요? 황당하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아직도 원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진상조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 배를 인양을 하지 못했는지, 배도 인양을 못했어요. 배 인양을 몇 년 동안 못했어요. 바다에 빠진 배를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대한민국에서 꺼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생각보다 의외로 빨리 세월호 배를 인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여러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인양을 못했어요. 빨리 인양을 했었으면 적어도 유가족들이 내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었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못한 부모들도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특히 4월이기 때문에요. 네, 세월호에 대한 다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큐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재미있어요, 생각보다. 재미도 있으면서 마음도 너무 아픈 다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세월호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어요. 어떡하죠? 그래도 말하셔야죠.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소수라고 하더라도 적은 인원은 아니죠. 적어도 한 20, 3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20, 30%는 자식 팔아서 돈 벌려고 한다. 자식 팔아서 돈을 국가에 요구한다. 그래서 진상조사 이러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또 일어났었죠. 너무도 가슴 아프게 그것도 국가 시스템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건데 그것도 그 관계자들을 처벌을 요구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을 향해서 자식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한다.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식이 생겨갖고 아니면 가족이 죽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랜드님이 말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억을 준다 한들 우리 소중한 랜드님을 누구한테 팔 생각이 없어요.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물론 저의 행복도 있겠지만 랜드님의 행복을 위해서 버는 거거든요. 자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자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 부모가
그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심리가 저는 아무리 사고는 다양하고 생각은 다양하다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근데 네, 옛날에 자식 팔아갖고 돈 버는 사람이 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몇 명 조금 있었던 거랍니다. 그 역사에서 보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효녀 심청이 생각이 났어요. 효녀 심청이 굉장히 이렇게 좋게 동화 속에서 미화를 하는데 전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제가 부모라면 자식을 물에 빠뜨려서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엄청 원망할 거예요. 누가 너보고 죽어가지고 이 애비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였느냐. 그래서 화낼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그건 효도하려는 마음으로 하긴 한 거니까. 그쵸. 마음은 착하죠. 당연히요. 너무 착하죠. 하지만 속상하다는 거죠. 부모의 관점에서 너무 속상할 거라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다 건강해지세요. 건강이 최고의 효자 효녀입니다. 건강이란 정신적 건강도 포함돼요. 그렇군요.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정신적 건강이요. 오호. 네, 여러분. 그러면 노래 한번 듣고 가볼까요?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세월호에 관련된 노래만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치타와 장성환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와 기억할게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눈 감고 눈 뜰 때 숨 쉬는 것도 미안해서 난 입을 틀어막고도 소모와 기도하길 반복했었다는 거 진실도 있었지 인양해야 할 건 진실은 이제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 유명이 빠진 진상 그들은 의지가 없고 구경하고 다 조자고 보영 기억고 그 뒤로 많은 날이 지났지만 오늘도 기억해 우린 촛불과 함께 밝혀야 할 것들이 남았기에 지금쯤이면 누구보다 아름다웠을 피지 못한 꽃들과 희망도 대체 무엇을 위한 일이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아직 거기 있을까요 보재 없는 이들과 아이들 거긴 그 사람들의 심장처럼 차갑지 않길 남은 이들의 시린 가슴이 하루라도 빨리 낫길 좋은 곳으로 가야 할 너희들을 아직 맘 편히 놓아주지 못해 미안해 잊지 않을게요 흐르는 세월 속 잊지 않을 세월 우리의 빛 그들의 어둠을 이길 거야 Yellow ribbons in the ocean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 Yellow ribbons i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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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누구 없어요? 없어요 벽에 닫히는 아우성 얼마나 깝깝했어요 나 그때만 생각하면 내 눈물이 앞을 가려 지금은 2016 잊지 말아야 돼 당시의 빅 이슈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 뭐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져가는 세월 배워야 할 시기에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냐고 대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 시간 동안 알 수 없어 바다보다 더 차가운 그들의 맘 선배여야만 했던 아이들은 여전히 18살 친구로 머물러 수많은 사망자 실종자 학생뿐 아닌 이들 자랑스러운 영웅들까지도 거기서 편안하길 바래요 아직 봄이 많이 춥네 그때 일처럼 거긴 어때요 흐르는 세월 속 잊지 않을 세월 우리의 빛 그들의 어둠을 이길 거야 Yellow ribbons in the ocean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 Yellow ribbons i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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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봄이 아직 시린 이유 떨어지는 꽃잎이 너무나 슬픈 이유 기우는 배 주위의 파도처럼 시간이 흘러가도 잊지마 눈물에 젖은 꽃잎 우리의 봄 반성 없는 그들 미안함은 우리의 몸 그날 이후 고압까지 드리운 시작만 있지 끝이 안 보이는 그리움 Remember 416 Remember 416 눈물이 차올라 내 가슴 속에 새겨진 2014년 4월 16일 Remember 416 Remember 416
눈물이 차올라 내 가슴 속에 새겨진 2014년 4월 16일 흐르는 세월 속 잊지 않을 세월 우리의 빛 그들의 어둠을 이길 거야 Yellow rivers in the ocean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 Yellow rivers in the ocean Ocean, ocean 흐르는 세월 속 잊지 않을 세월 우리의 빛 그들의 어둠을 이길 거야 Yellow rivers in the ocean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 Yellow rivers in the ocean Ocean, ocean Yellow rivers in the ocean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 Yellow rivers in the ocean Ocean, ocean Remember 416 Remember 416 눈물이 차올라 내 가슴 속에 새겨진 2014년 4월 16일 나의 마음이 아직 너를 보내지 못해 빛나는 별들 그 가운데 네가 있다 생각해 아직 많은 걸 몰라 너를 보내지 못해 그곳에서도 알고 싶은 진실이 밝혀지길 우리는 작고도 약하지만 너를 사랑한 마음의 크기만큼 힘을 내 앞으로 나가네 너의 기쁜 얼굴 떠올리며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라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라는 말보다 더 아픈 건 없는데 잊지 않겠다는 다짐 벌써 다 잊었나요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도와줘요 우리는 작고도 약하지만 너를 사랑한 마음의 크기만큼 힘을 내 앞으로 나가네 너의 기쁜 얼굴 떠올리며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널 위해 알린 남았음을 기억할게 우리는 작고도 약하지만 너를 사랑한 마음의 크기만큼 힘을 내 앞으로 나가네 너의 기쁜 얼굴 떠올리며 너의 착한 얼굴 떠올리며 네, 와, 진짜. 네, 먹먹해지는 두 곡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번에도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랜두님은 어른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싶나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싶어요? 하루에 솔직히 말하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말해주세요. 1시간이요. 아, 맞아요. 네, 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놀면서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아, 그래도 일을 좀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일을 아예 안 하면은 막 돈 버는 보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일은 조금이라도 하는 게 뭔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아. 제가 노력을 해갖고 그 돈이 딱 들어올 때 그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딱 첫 월급이 딱 들어온 그럼 너무 보람 있고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 싹 사라지고 너무 보람 있을 것 같은데요. 오, 그걸 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엄마랑 아빠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원칙을. 물론 이제 야근도 할 때가 꽤 많지만 이제 특히 아빠 같은 경우는요. 원래 8시간 근무는요. 네.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네, 저녁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게 8시간 근무예요. 그건 저도 알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의 이름이 뭐죠? 윤석열이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네. 굳이 이름을 얘기 안 해도 되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말 실수라고는 하시죠. 네, 되기 전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주 120시간도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뭐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필요할 때는 주 120시간이면은 자, 하루에 일주일은 7일이죠. 네. 네. 산수입니다. 네. 120 나누기 7 하면 하루에 어떻게 될까요? 저 산수 안 배웠어요. 왜 그러세요? 나누기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해달라고. 산수라며요. 120 나누기 7이요? 네. 대략 그냥 6일 해봅시다. 일요일은 쉰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하루에 20시간. 네.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 20시간 근무가 가능할 것 같아 보이나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자기가 그렇게 일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말실수지만 수학을 못하나? 그리고 이런 말실수를 했는데도 국민의 다수가 뽑아줬어요. 근데 이제 계산을 일시적으로 착오로 누구나 실수는 뭐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실수하는 건 좀 그런데 여하튼 너그럽게 바라봐 줍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0시간은 말실수라는 말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실수였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대통령이 됐고 넘어갈 뻔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주 69시간을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 69시간이라는 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주 69시간 나누기 6 일요일은 무조건 쉰다라고 쳐요. 네. 그러면 69시간 나누기 6 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1시간. 지금 엄마 아빠가 8시간 근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 8시에 막 학교 막 빨리 밥 먹어. 막 늦어 엄마 회사 지각해. 빨리 가. 늦는다고 빨리 가라고 해서 학교를 보내고 출근해서 6시에 이제 퇴근을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도 막 정신없이 막 엄마 지금 집안일 하고 너희들 재우려면 이거 해야 되니까 숙제도 빨리 해야 되고 그런다라고 재촉을 하는 시간이 지금 8시간 근무인데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할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아예 없죠, 그냥. 맞아요. 8시간을 근무를 해도 출퇴근 시간을 약 2시간을 감안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 집안일 하기에도 벅차죠.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아예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더한다. 그럼 아이들을 밥 먹일 시간도 없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또 출산율은 높이래요. 아이를 많이 낳으래요. 낳아서 누가 기르는 거죠? 11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면 아이들은 누가 밥을 먹이고 대화는 누가 나누고 아이들과 누가 놀고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자기가 한번 아이를 보살펴주지 않을 거면 그냥 주의라고 하죠. 아니면은 자기가 그렇게 일을 대신 하라고 하든지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미 4년 전에 그 전에 대통령 그 전 대통령에 있었을 때 4년 전에 주 52시간제가 정착이 됐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제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 52시간도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면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을 때 48시간이에요. 주 52시간도 이미 토요일까지 48시간을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4번은 1시간 이상을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주 52시간이에요. 이미 기존 정부도 노동에 대해서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하고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것도 굉장히 삶이 힘든 시간이 주 52시간인데 이 주 52시간에 대해서 기업들의 일부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직원들을 많이 일시키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특정 일 같은 경우는 많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뭐 기업의 애로사항도 많고 뭐 대한민국의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도 어렵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죠. 그래서 지금 69시간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기가 선진국을 안 만들고 오히려 후진국을 만들고 있는데 선진국 만들자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젊은이들이 2030 세대들이 이제 분노가 굉장히 커지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60시간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 60시간. 60시간도 60 나누기 6을 해보세요. 10시간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엄청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안 그러면 나옵니다. 자기가 하라고 하지 왜 자기가 안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더 힘들잖아요. 이거를 그 근무 시간을 늘리는 사람들의 들도 국민들이 한 30%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들인지 약간 저로서는 워라벨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그리고 개인의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저도요. 네. 지금 몇 개의 나라에서는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주 며칠이래요, 랜드님? 5일이요. 네. 근데 주 4일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있고 이미 그 나라 중에 상당수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무조건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도 아직은 없대요. 하지만 법적은 없지만 주 4일제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나라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독일. 역시 정치 선진국답게 상당히 많은 유럽이 그렇죠. 그리고 일본 있잖아요. 일본도 작년인가 최근에 주 4일제 정책을 수립을 했대요. 그리고 스페인도 이제 주 4일제 근무를 실험을 하고 있고 칠레도 주 4일제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한 야당의 대표가 주 4일제는 아니어도 4.5일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너무 심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몸을 부서뜨려서라도 열심히 일하고 말겠다라는 의지는 하나 더 앞가야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선은 제일 먼저 정부기관 먼저 주 69시간을 꼭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부의 고위관직들이요. 고위관직들이 다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시행하는 게 어떨까. 모범을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그 모범을 한 반년 동안 계속 보인다면 시민들도 하겠지만 반년 동안도 안 보이고 한 달 동안도 안 보이고 일주일밖에 안 하던가 일주일도 못 보인다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한번 어린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없어서 참 답답하네요. 하지만 저와 랜드님은 강력하게 개인의 삶의 시간이 많은 삶의 질이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도록이요. 그래요? 랜드님 정신 차리세요.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에, 영혼 넣어주세요. 알겠어요. 네. 다음 노래를 듣고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세월호의 사고로 고인이 된 이보미와 김장훈님의 거위의 꿈과 별이 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보내는 노래 널 보내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난 놓아요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피우듯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걱정하지 말아줘.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을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와요 저 차갑게 서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웃을 그날은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창현아, 하늘나라 수학여행 잘하고 있지? 성보가 미안해. 그리고 많이 보고 싶구나. 차홍아, 잘 지내고 있지? 너가 올 수 없으니 엄마가 갈게. 동영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지? 엄마 보러 한 번만 와줄래? 너 세상은 어떠니, 준우야? 엄마 없는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잘 지내야 돼. 언제까지나 엄마의 이쁜 딸인 우린 지성이 엄마의 기도 속엔 넷째 딸로서의 너의 자리가 있단다. 늘 나의 기쁨이었던 시찬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리고 아빠가 더 많이 사랑한대. 주연아, 너를 한 번만이라도 만져볼 수 있다면 내가 그립다. 정말 사랑해. 잘 지내고 있지, 재훈아? 17년간 네가 있던 그 자리, 네가 엄마 아들이어서 엄마는 참 행복했어. 아들, 아빠한테 수정 좀 해줄래? 인서야, 사랑해. 예은아, 넌 여전히 여기 이곳에 엄마의 심장 한가운데 같이 있어. 그런 거지? 엄만 그렇게 믿고 있어. 성현아, 많이 보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 엄마 마음속에 항상 간직할게. 사랑해, 아들. 대범아, 엄마랑 누나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네, 고인이 돼 꿈을 이루지 못한 이보미 양과 김장훈이 같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별이 된 아이들에게 직접 엄마 아빠가 부르는 노래, 너를 보내고를 들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 세월호 9주기입니다. 9주기 기억식에 어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6일 오후 3시에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기억식을 합니다. 기억식은 현장 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KBS와 4.16 재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보실 수 있으세요. 기억식을 이렇게 매년 하는 이유는요,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재난사고 중에 하나예요. 기억식을 통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갈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네. 이제 어른들의 시선으로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거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네.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른들은 왜 저럴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냐고요? 네. 저는요 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정말 많거든요. 저도 어린이지만 저보다 더 어른들의 답답한 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당연히 게임을 굉장히 길게 하는 거는 좋지 않더라고 요. 첫째는 뇌 발달에 제일 먼저 안 좋은 건 뇌 발달, 그다음에 시각적인 그런 요소로 이제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게임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나쁜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소수예요. 애초에 그거는 이렇게 딱 단정 짓는 사람도 있어요. 애초에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차별주의자죠. 그건. 네, 그렇죠. 편견이라고 할 수 있죠. 차별보다. 네. 그러니까 편견이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인간들은 편견이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타인을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 만큼 지나치냐 안 지나치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가 있잖아요. 네. 아이가 한 명 있으면은 아유 아이 더 낳아야지. 국가를 위해서 애를 더 낳아야지. 2명 있으면 아유 그래도 한 명만 더 낳아. 그래야 애국자야. 애를 많이 낳았다. 한 3명 내지 5명 낳았다. 그러면 네. 애국자요 애국자. 역시 나라를 위해서.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를 낳는 게 뭐 국가를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건가? 내 삶은? 내 인생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럴 때 뭔가 답답함을 느껴요. 저는 개인적으로 랜두님의 시선을 느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랜두님은 네 가정에서를 제일 하고는 바깥에서는 그런 걸 말하는 어른들 줄 많이 만난 것 몰랐죠. 같아요. 네? 그런 걸 말하는 줄 몰랐. 아 있어요? 그럼 얘기해 줄래요? 그 남자는 춤추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 그냥 제가 길거리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막 핸드폰으로 노래 틀고 그냥 막 춤추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랑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남자는 춤추면 안 돼 막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막 거기에 막 여자애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네가 춤춰야지 막 그러면서 네. 그래갖고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그건 남녀 차별이거든요. 저희 그냥 갈 거예요. 그랬어요. 저 진짜 이런 말 들었어요. 아 진짜로요? 네. 네. 최대한 뛰어서. 예의 있게 할 말은 다 하세요. 예의 있게. 그래서 뛰어서 도망쳤는데. 네네. 소리 지르거나 장난기 있게는 아니고 존댓말을 쓰면서 중요한 말은 다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단 예의 있게요. 오, 황당하네요, 정말. 저 이런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춤은 다 춰야 돼요. 대한민국은 흥이 있는 나라예요. 남녀노소 다 춰야죠. 근데 그때 되게 기분 좀 좋았던 게 네. 그분들이 좀 화나듯이 막 쫓아오셔갖고 그게 뭔가 통쾌했어요. 아, 레드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화가 났군요.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뛰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제 친구 한 명을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아저씨 손 탁 친 다음에 같이 그 친구 끌고 갔어요, 제가. 그랬군요. 네. 다음에는 네. 예의 있게 정중하게 할 말은 다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더 기분 좋았던 게 네. 옆에 한 그 다른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아저씨랑 그 할아버지한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막 그러셔갖고 결국엔 그냥 도망쳤어요. 도망쳤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옛날에 랜드님이었나 물음표님이었나 누가 울었을 때 네, 할아버지께서 그랬죠.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약간 발끈했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분들은 아직도
그 기존의 시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차별적인 발언을 해요. 근데 거기 있던 아저씨는 저희 아빠랑 비슷해 보였는데 네. 한 40대 중반 후반 그 정도 돼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도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참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아유, 그랬군요. 네, 여자들도 네, 차별적인 발언을 듣고 자라요. 랜더님의 집 주변에 사는 한 여자애가 있어요. 동갑내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은 모르는데 이제 저 건너서 사는데 그 여자애는 할머니도 여자잖아요. 네. 할머니가 그 여자애는 거들떠도 안 본대요. 손녀딸인데. 왠 줄 알아요? 왜요? 여자로 태어났다고요. 남자로 아들이 나왔었어야 하는데 여자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의 어린이들도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남녀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노래를 들어보는 건가요? 이제 마지막 노래입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 이번 주는 세월호를 꼭 기억해 주길 바라며 오늘의 마지막 곡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용재의 사랑하는 그대여와 이명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많이 힘든 그대, 힘이 든 그댈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많이 힘든 그대, 힘이 든 그대 안아주고 싶어요. 지금쯤 그대는 좋은 꿈 꾸고 있겠죠. 나는 잠도 없이 그대 생각만 하죠. 그대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싶지만 항상 마음만은 그대 곁에 있어요.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댈 위해 불러봐요. 힘이 든 그댈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댈 위해 불러봐요. 힘이 든 그댈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